이거 사고 나서 한번 죽을 뻔한 적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출력 제한을 탁 거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어요. 너무 무서웠고. 급발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으신가요? 그럼 흔들흔들 한번 해보세요. 강하게 흔들리지 않나요? 능력 상실. 연락 받으셨나요? 리콜 연락? 안녕하세요, 카비니의 빈입니다. 라리입니다. 비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비니의 타타뷰를 하는 시간인데요. 진짜 특별한 오너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기아의 EV9 오너분을 모시는 날인데요. 아니 이 차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뭔가 이슈도 많이 됐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목이 집중됐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과연 이 차는 누가 타는지 과연 이 차를 왜 샀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이 전기차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진짜 귀한 분이십니다. 네, EV9 오너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EV9 오너 김근태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수건 걸레땀을 왜 들고 땀을 오신- 많이 흘려가지고. 아, 땀 닦으시려고? 네네. 이거 근데 차 닦는 수건 아닌가요? 네, 제가 하는 일이 세차용품 이런 거 만들고 있어가지고 자동차 용품 이런 거. 다 목적이 있어서 나오셨구나. 그렇죠, 홍보용이죠. 그러면은 한번 어필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저는 패키지 타월이라는 브랜드랑 테르소라는 브랜드 두 개 하고 있고요. 하나는 세차용품이고 하나는 자동차용품. 그래서 국내에서 극세사 뭐 이런 거 다 생산하고 뭐 중국에서 이제 가성비 좋게 수입해서 제작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차가 엄청 깨끗해요. 약간 네네. 새차 네. 건드신 것 같아요. 네, 좋아하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일도 이쪽으로 아. 자연스럽게 하게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PR 타임이 끝났고요. 이제 EV9 오너분이시니까 EV9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구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3주요? 네. 그럼 진짜 완전 따끈따끈한 신차네요. 그러면 출고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됐죠? 한 열흘 정도 장기 렌트라서 좀 빨리 받았어요. 열흘이면 네. 기다릴만 해야죠. 네. 그러면 주행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되시죠? 2,400km 정도 탔습니다. 진짜 아직 길들이기도 안 끝난 거죠? 전기차 사실 길들이기가 없긴 한데. 네, 네. 벌써 전기차 오너 부신 나왔어. 길들이기 딸 필요 없어. 아, 그러면 이게 첫 차는 아니실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 차는 어떻게 되시죠? 요 전에는 이제 EV6를 탔었고요. 그 전차가 이제 카니발 타다가 넘어오다 보니까 EV6는 너무 좋은데 차 사이즈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나오길래 에이, 무조건 사야겠다. 그래서 바로 그냥. 그러면 전차도 전기차를 타셨던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 차가 버스 모델이잖아요. 네. 얼마를 주고서 구입을 하셨죠? 지금 부스트만 빠지고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차값만 9,400 정도? 그 한 달 월 납입금이 그러면은 1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사실. 왜 EV9을 선택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차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제가 기아차 좀 좋아하고 EV6 때 너무 좋았고 이제 충전기 같은 거가 충전 인프라가 이제 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제가 혼자 쓰는 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이제 딱 좋은 차량이죠. 캠핑도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럴 용도로도 너무 좋고. 딱 맞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금액대가 사실 9천이면은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건데 그 금액이면 살 수 있는 차가 정말 많아요. 제가 이거 친구들한테 엄청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뭐 그돈씨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오빠 지읒시읒이야 이것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좀 많이 다른 게 뭐 비슷한 금액대 SUV 같은 거 사면 또 기름값이 들고 또 유지비가 나가고 하지만 저 요거 하면은 거의 한 달에 한 충전비 뭐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내면 끝이니까 거기다가 또 제가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영업 다니고 배달 다니고 이런 게 있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50%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경제적이긴 해요. 듣고 보니까 네. 사실 이 차는 전기차다 보니까 세이브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잠깐만, 네. 라리님. 오늘 우리 네. 뭐야? 우리 깔려고 온 건가요? 깔려고가 아니라 전기차의 단점을 파헤치고자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수긍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또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내연기관 차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것들이 또 있으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에 네. 전기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경유나 휘발유 값도 많이 올랐어. 하지만 전기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또 그렇게 갭이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EV6 타기 전에 카니발 탈 때는 기름값만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나오고 톨비가 한 20만 원, 30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톨비는 반이고 기름값은 충전비가 거의 10에서 15? 많이 나오면 그 정도? 근데 이게 집밥도 있고 회사밥도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만약에 집밥 없지, 회사밥 없지, 그러면은 저기 뭐 동사무소 가서 충전하고 비용이 더 드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 내연기관차랑 별 차이 없고 시간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전기차 타다 뭐 문제 생기셨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EV9 처음에 출시했을 때 이제 웰컴 라이트라고 해서 막 쫙쫙쫙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또 구독료를 또 지불하면은 선택할 수 있게끔 기아에서 그렇게 제공을 했잖아요. 네. 혹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나요? 아직은 이용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제가 안에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볼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아 이거 근데 제가 네. 궁금했던 게 EV9과 직접적으로 비교했던 차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만족할 만한 차가 사실 이거밖에 없었고, 만약에 내연기관 간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금액대에 이제 GV80 둘 중에 선택을 하다가, 근데 이제 전기차가 아니니까 그럼 바로 이제 이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전기면 전기, 내연기관이면 내연기관. 네, 아예. 그 차주분께서는 일렉트릭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기계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러면 전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면 약간 네. 사람도 좀 AI 같은 분을 좋아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고요. 식사하셨습니까? 들어오세요, 서방님. 와이프분도 약간 좀 AI 같으신 분 만나시나요? 우리 와이프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이었고요. 이 부분이 입이잖아요. 네네. 네. 아, 세게, 充넣어야 네, 되는구나. 요거 충전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완속으로 하면은 뭐 하루 종일 껴놔야 되고, 이핏 이런 데에서 좀 빠른 초고속 충전기에서 하면은 뭐 80%까지 뭐 20분 뭐 이렇게 아, 엄청 진짜요? 빨라요. 예. 어떻게 EV6보다 급속 충전이 더 빠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왜 휴대폰도 구형 휴대폰은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얘는 이제 되게 빨리 받아들이는. 맞네. 그런- 최신 폰일수록 충전이 빨리 되잖아요. 네. 약간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오너분한테 이거를 여쭤보고 싶대요. 네. 주행 가는 거리가 도대체 몇이냐? EV6랑 비슷한 것 같아요. 500k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게 EV6에 비해서는 배터리 용량은 크고 차 중량은 훨씬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전 차가 EV6니까 네. 그럼 EV6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에 대한 차이가 있나요? 저는 EV6가 좀 더 난 것 같고, 이렇게 달릴 때라든지 특히 커머 같은데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잡아 돌려도 EV6는 차도 낮고 서스펜션도 좀 단단하다 하다 보니까 되게 스무스하게 도는데, 네. 이거는 이제 많이 출렁거리긴 해요. 그거에 비하면 당연히 이제 차도 SUV가 하니까. 지금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도 엄청 깨끗하시네요. 약간 병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들어올 때가 안 되긴 했어요. 아니 네, 근데 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유부남 분들께서 세차장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끝났는데도 더 닦고 막 6시간 채워서 집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와이프분께서는 터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진 않는데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지금 실내에 앉아있는데요. EV9 같은 경우에는 네. 공조 버튼이 이쪽 스티어링 휠 바로 옆쪽에 자리에 있잖아요. 네네. 요거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전에 거 비교하면은 왜 여기 밑에 이렇게 K8이나 EV6랑 똑같은데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 조작하기가 터치식이라서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일단 밑에 안 봐도 되고 여기서 다 보이니까 편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안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 포지션에서는 이 핸들에 좀 많이 가리긴 해요. 밑에랑 비교했을 때 이쪽이 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약간 이거 구조상 네.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부분도 있나요? 약간 불편하다고 처음에 느낀 거는 카니발이나 EV6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틀어져 있거든요. 센터 예. 디스플레이들이 운전자 그쵸. 시각으로 네. 처음에 탔을 때 약간 이질감이 있긴 했어요. 그 카니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글로우 박스가 있고 이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여는. 그게 이제 EV6는 없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차가 이제 커졌는데 이런 좀 수납이 조금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이번에 산타페 나온 거 보니까 옛날 그 카니발처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수납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예요? 요 밑에 요거- 이거 뭐 달려있는데? 네, 이거 이제 카드홀더라고 하는데 테르소라는 그 되게 좋은 브랜드가 있어요. 충전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네, 이제 길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 좀- 네. 이거 패들 시프트 요것도 따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아, 요것도 이제 그 테르소라고.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EV6도 굉장히 빨리 잘 치고 나가는 차잖아요. 네. 요 EV9도 그런 건 잘 되나요? 뭔가 이게 대형차라서 네. 잘 안 나갈 것 같은데. 실제로 나가는 건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이제 앉아서 느끼는 체감 속도 같은 거는 EV6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서스펜션도 너무 좋고 풍절음 같은 것도 거의 안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포항 갈 때 제가 거의 끝까지 밟아봤더니 금방 한 200km까지 잘 나가긴 진짜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크니까 출렁출렁거리고 약간 휘청휘청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진 않은 것 아 같아요. 진짜요? 그 EV6 탈 때는 뻥 뚫린 데서 한번 시원하게 밟으면은 뒤에 계신 분께서 이제 적당히 하라고. 아.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톡톡 적당히 이렇게
근데 EV9 이거 타고 갈 때는 그렇게 밟았는데도 내가 벌써 200km야 라고 했는데 전혀 못 느끼시더라고요. 진짜? 이러면서 계기판 보고 조심하라고 약간 이럴 정도로 조용했어요 되게. 저 혼자 막 S클래스나 막 마이바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되게 편안해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S클래스까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네, 솔직하시네요. 네네. 네. EV9이 자율주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차잖아요. 네네. 운전자 입장에서 이거를 사용해봤을 때 특별히 다르거나 뭐 이거 진짜 좋다 이런 느낌이 있나요? 주행 보조 정도는 되는데 EV6 때랑 비슷한 거나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고요. 좀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전기차다 보니까 뭔가 괜히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이거 사고 나서 죽을 뻔한 적 있었는데 네. 지방에 한번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트렁크 여기 앞에 열어본다고 한번 열어봤다가 닫았는데 제가 처음 연 거라서 제대로 안 닫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100km 정도 갈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4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한 130, 140 올라가니까 본넷 후드 열림 경고가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연기관도 차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출력 제한을 탁 거는 거예요. 차가 30km로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4차선에 100km 넘게 다 달리고 있는데 일단 이거 풀악셀을 쳐도 계속 출력 제한이라고 하면서 나오니까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어요. 너무 무서웠고 전기장차들이 너무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급발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는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 이 차가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열이 가해지면 뭐 금방 뜨거워지고 불이 나면은 잘 안 꺼지잖아요. 그래서 화재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세요? 확실히 그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좀 크게 났다거나 완전히 다 타버려서 못 나가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거 갖고 다니세요. 이거 창문 이거 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안 그래도 샀어요 망치 이번에. 그래요? 네. 왜 안 만드세요 그거는? 만들어야죠. 또 네. 테르소에서 만들 거예요. 테레소에서. 네. 저는 이걸로 깨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너무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거 EV9이 이중 접합이에요. 이중 접합 잠깐 이 창문 조금 반만 열어보실래요? 네네. 흔들흔들 한번 해보세요. 과하게 흔들리지 않나요? 왜 전혀 아닌데? 그래? 근데 사실 이 차가 이제 거의 9천만 원대인데 소재가 5천만 원이라 해도 사람들이 좀 밖에서 와 하다가 딱 들어오면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친환경이라 쓰고 원가 절감이라 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히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차에 비하면 실내는 뭐 얘기하기가 조금 그래도 만족하시면 됐죠 뭐. 네 제가 뭐 만족하니까. 네. 이번에 EV9이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동력 상실 연락 받으셨나요? 리콜 연락? 저도 이제 불안해가지고 오토큐 갔거든요. 무선 업데이트 그걸 혼자 했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네, 좀 마음 급하신 분들은 오토큐나 서비스 가서 했는데 이틀 만에 돼서 그러면 그 리콜이라는 게 그 무선 소프트웨어가 그냥 그냥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 새 차로 교환해주고 막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동력 상실에 대한 그런 거는 경험을 못 하신 거예요? 네, 아직은 저는 그 본넷 아까 동영상이 걸렸구나 했거든요. 진짜. 와 근데 확실히 현대기아가 그 대응이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진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보면은 6인승을 선택하셨네요? 네네. 왜 6인승 선택하셨어요? 그분이 또 이제 원하셔서 어떤 이유 때문에? 7인승을 자꾸 하니까 애기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누워버려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눕잖아요. 본인이 이제 편해지니까. 그래서 원해서 그렇게 했고 스위블 시트를 선택 안 하시고 이 전동 시트를 선택하신 또 이유가 있을까요? 또 집에 계신 분께서 허리랑 이제 목 쪽에 좀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릴렉션 시트 요거를 해드리려고 요거 선택을 했어요. 근데 되게 자상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결정 이유는 다 그분 때문이야. 그 혹시 근데 직장 상사분이신가요? 그 어떤 분께서 저희 구독자분께서 EV6를 제주도에서 렌트를 하셨는데 그걸 타고서 다니니까 온 가족이 멀미에 시달려서 큰일 날 뻔했다. 혹시 이 EV9은 가족분들과 타시면서 멀미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으신가요? 전혀 저희는 아직까지는 오히려 EV6 때 애가 탕탕탕거리니까 그때 좀 그래고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회상제동 때문에 좀 그런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를 타신 지 오래됐으니까 내연기관차 타다가 헷갈릴 수도 있겠다. 가끔 이제 와이프 차 타면은 이제 신호 걸리잖아요. 그럼 엑셀만 띄고 가만히 있어요. 너무 앞에 차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안 쓰지? 이렇게. 확실히 EV9이 요게 커요. 요게 뭔가 이렇게 빵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커서 네. 트렁크 공간도 되게 입구도 넓고 뭐야 이거 식빵등 하셨네요? 네네. 근데 어쨌든 캠핑을 좋아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네네. 요 차로 캠핑하신 적 있으세요? 아직 없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한번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V2L 기능 써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써보려고요. 네. 전에 차는 캠핑을 가기가 EV6는 트렁크 너무 작아가지고 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EV9 실제 오너분과 EV9 차는
차는 어떤지, 왜 샀는지, 아니 도대체 이런 차를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 점만은 좀 알고서 구매를 하셔라 요거를 여쭤보는데 혹시 차주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첫째도 전기차, 둘째도 전기차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면 굉장히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걸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1억짜리 차, SUV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본인도 만족을 좀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그거 감안하면 이거만한 대안이 없다. 그럼 전기차의 매력은? 돈이 조금 든다. 돈이 조금 든다. 경제적이다. 지금까지 EV9 오너 카터뷰였습니다. 비링 여러분들 안전운전하세요. 안녕. 네.